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누구와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머물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너무 빠르면 상처가 되고 너무 늦으면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하지만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타이밍이 아니라 용기라는 걸. 그리고 그 용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뒤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조용히 찾아온다는 것도요. 제 이름은 한지영입니다. 올해 45살이에요.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전 남편이라는 말조차 입에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살던 집도 그의 가족도 내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진 지 오래였죠. 아이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도 조용했습니다. 서류 몇 장에 도장을 찍고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붙잡을 이유도 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일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리고 베란다에 앉아 햇살을 쬐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필라테스에 갔고 주말에는 독서 모임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말했어요. 지영 씨는 정말 잘 사시네요. 혼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밤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도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창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 그 소리들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공간에서 나는 종종 손을 가슴 위에 올려두고 잠들곤 했습니다. 내 심장이라도 느끼고 싶어서요.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요. 40을 넘기니까 주변 사람들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아이들 교육에 바빴고 미혼인 친구들은 자기 일에 바빴죠. 지영아, 미안. 다음에 보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습니다. 나만 혼자인 것 같았거든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11월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12월에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외출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연락이 온 것은 12월 15일 저녁 8시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을 거예요. 대부분 광고나 스팸 문자니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신자를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이진수, 그 이름을 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진수 씨, 제 전 시아버지였습니다. 정확히는 전 시아버지죠. 이혼한 지 3년이나 됐으니까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왜 이분이 갑자기 연락을 하셨을까?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지영 씨,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눈이 많이 온다더라.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저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걸까? 우리는 이미 남이 되었는데. 하지만 다른 호칭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이진수 씨라고 부르기엔 어색했고 아저씨라고 하기엔 더 이상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호칭은 편한 대로 하세요. 저도 그냥 지영 씨라고 부를게요. 서울은 많이 춥죠? 네, 요즘 영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강원도는 어떠세요? 여기는 더 춥습니다. 시골이 원래 그렇죠. 혼자 지내시는 건 괜찮으세요?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괜찮냐고.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죠. 네, 괜찮아요.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저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66살 어르신이 이렇게 부지런히 연락을 하다니. 네, 잘 잤어요. 아버님은요? 저도요. 날씨가 추워서 일찍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아침 간단한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어때요? 식사는 하셨어요? 처음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길어졌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는 건 외롭지 않으세요? 그 마지막 질문은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이었어요. 거리에는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연인과 가족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진수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혼자 계시는 게 외롭지 않으실까?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외롭죠. 솔직히 말하면 많이 외롭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한번 만나볼까요? 차라도 한잔하면서 그의 제안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만난다고? 전 시아버지와?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남이니까요. 그리고 외로웠으니까요. 좋아요. 언제가 괜찮으세요? 이번 주말은 어떠세요? 제가 서울로 올라갈게요.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오랜만에 시골 바람도 쐴 겸. 그럼 토요일에 뵙죠? 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니 떨렸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대화를 나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골랐어요. 너무 격식 차린 것도 너무 편한 것도 아닌 옷. 크림색 니트에 검은색 팬츠를 선택했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가볍게 거울을 보니
45살의 내 얼굴이 보였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습니다. 피곤하면 다크서클도 생기고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는 나이 든 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구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강원도 횡성까지는 차로 2시간 반 거리였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긴장했습니다. 이진수 씨는 어떻게 변했을까? 3년 전 마지막으로 봤을 때 63이었으니까 지금은 66이겠죠. 많이 늙으셨을까? 건강은 괜찮으실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11시 30분 횡성에 도착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시골길을 따라 들어갔어요. 좁은 길 양옆으로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얀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한옥이었어요. 기와 지붕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장작이 쌓여 있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지영 씨, 아버님,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66이라고 하기엔 정정했습니다. 얼굴에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키도 여전히 컸고 어깨도 넓었습니다. 짙은 회색 스웨터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단정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깔끔하게 빗어 넘기셨더라고요. 추웠죠? 들어오세요. 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어요. 장작난로가 타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습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앉으세요. 차 끓일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손님인데. 그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와 아내의 사진, 아들, 그러니까 제 전 남편의 어릴 적 사진, 그리고 우리 가족 사진도 한 장 있었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다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었는데, 그때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차 나왔어요. 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생강차였어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네, 간단하게 먹고 왔어요. 그래도 점심때가 됐으니까 뭐라도 먹어야죠. 제가 준비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혼자 먹을 거 둘이 먹으면 되죠. 그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이 보였습니다. 조용했어요. 도시의 소음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소리,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평화로웠습니다. 30분 후 그가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몇 가지. 소박했지만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혼자 사시면서 요리도 다 하시네요. 해야죠. 안 그러면 굶으니까. 아내가 떠나고 나서 배웠어요.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어요. 아들, 민호는 잘 지내나요?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민호, 제 전 남편이었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SNS 보니까 여행도 다니고. 그렇군요. 재혼은 안 했나요? 아직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랑은 연락 안 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요. 명절 때나 생일 때. 그것도 문자로. 죄송해요. 왜요? 지영 씨 잘못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이혼해서 아버님이 아들도 멀어지신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건 민호 성격이에요. 원래 연락 잘 안 하는 애였어요.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영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저요? 그냥 혼자 잘 지내고 있어요. 일은요? 출판사에서 편집 일하고 있어요. 재택으로요. 그럼 집에 많이 계시겠네요. 네, 거의 매일.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외롭죠. 솔직히,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외로움이 가득했어요. 제 눈빛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내가 떠난 지 2년이 됐어요. 그렇게 됐군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할 일도 있었고, 동네 사람들도 있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이 너무 조용해지더라고요. 알아요. 밤에 잠들기 전이 제일 외로워요.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말할 사람도 없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했거든요. 저도 그래요. 밤이 제일 길어요. 그렇죠? 우리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길래 제가 도왔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가 설거지를 하면 제가 행주로 닦았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설거지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눈이 오네요. 그러게요. 예보에는 없었는데 조금만 있다가 출발해야겠어요. 그러세요. 길 위험하니까. 하지만 30분도 안 돼서 눈은 폭설로 바뀌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큰일인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못 나가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자고 가세요. 객실이 있어요. 네, 그래야 할 것 같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좋죠. 오랜만에 사람 목소리 들으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폭설주의보가 발령됐더라고요. 내일 오전까지 눈이 온다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출발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할게요. 불편을 끼쳐서 죄송해요. 무슨 말씀을. 오히려 좋아요.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저녁 6시가 됐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시금치나물. 간단하게 먹어요. 괜찮죠? 네,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거의 다 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를 듣는 것,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맛있어요. 입에 맞으세요? 네, 정말 맛있어요. 아내분이 요리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버님도 잘하시네요. 아내한테 배웠어요. 옆에서 보면서 그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많이 그리우시죠? 네. 가끔은 특히 이렇게 밥 먹을 때 지영 씨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별로 그립지 않아요. 솔직히 그랬군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랬군요. 몰랐어요. 아버님은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숨겼으니까 미안해요. 제 아들이 그런 짓을 해서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장작난로 앞이었어요. 따뜻한 불빛이 일렁였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네, 좋아요. 그는 커피를 내왔습니다. 우리는 난로 앞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사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좋기도 하고 외롭기도 해요. 도시에 사시는 게 부러워요. 사람도 많고 사람이 많아도 외로워요. 그렇군요.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불씨가 타닥타닥 소리를 냈어요. 지영 씨, 네, 혹시 저랑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세요?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예전에는 가족이었지만 지금은 남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렇게 만나는 게 이상할까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정말요? 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하게 이야기하니까 좋아요. 저도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지영 씨한테 연락한 게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요? 거절당할까봐.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저를 기억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그랬군요. 다행이네요. 아버님도 외로우셨죠? 네. 많이 외로웠어요. 특히 아내가 떠나고 나서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인생에 대해서, 외로움에 대해서,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뭘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는 알 것 같았는데. 저도요. 그때는 사랑이 뜨겁고 격렬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따뜻한 거라고 생각해요. 옆에 있어 주는 것, 함께 늙어가는 것.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주무셔야겠어요. 피곤하시죠? 조금요. 객실 준비할게요. 그는 일어나서 객실로 갔습니다. 이불을 깔고 전기장판을 켰어요. 여기서 주무세요. 따뜻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밤에 춥거나 불편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가 나가려고 할 때 제가 불렀습니다. 아버님, 네, 오늘 정말 좋았어요. 그가 돌아봤습니다. 저도요, 지영 씨,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잘 자요. 네, 잘 주무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안심이 됐어요. 이 집에, 이 공간에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눈을 떠보니 8시였어요. 오랜만에 늦잠을 잤습니다. 일어나서 창밖을 봤어요. 눈이 그쳤더라고요.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죠. 일어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잘 잤어요. 다행이네요. 아침 거의 다 됐어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과 계란말이, 김치. 맛있어요. 입에 맞으세요? 네, 정말 맛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제설 작업이 끝났다고 하네요. 오전 11시쯤이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떠나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좋았어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11시가 됐습니다. 현관 앞에 섰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네,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갑자기 따뜻한 손이었어요. 지영 씨, 네, 또 와도 될까요? 네, 외로우시면 언제든 오세요. 저도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요.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올게요. 정말요? 네, 다음 주말에 올게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하게 기다릴게요. 그의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 그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다시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12시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그가 나왔어요. 왔어요. 네. 이번엔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집에 돌아온 것처럼. 점심 먹었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어요. 준비해뒀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오늘 아침부터요. 지영 씨 오신다고 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를 위해 준비를 해주셨다는 것이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눈 쌓인 마을을 걸었어요. 조용했습니다. 가끔 개 짖는 소리만 들렸죠. 여기 공기가 정말 좋네요. 그렇죠? 저는 이게 좋아서 여기 사는 거예요. 부러워요.
지영 씨도 이사 오면 되잖아요. 그럴까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산책을 하다가 제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조심해요. 그가 얼른 제 팔을 잡아줬어요.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감사해요. 그는 제 팔을 놓지 않았어요. 그대로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저는 그의 팔에 기댔어요. 따뜻했습니다. 안전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난로 앞이었어요. 커피 드릴까요? 네, 좋아요. 그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지영 씨,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지영 씨한테 연락한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네, 오래전부터 연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번 겨울에 너무 외로워서 용기를 냈어요. 혹시 불편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기뻐요. 정말요? 네. 저도 연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그랬군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영 씨, 네, 저랑 계속 만나도 될까요? 네. 정말요? 네. 저도 아버님을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 그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주 그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주말만 갔어요. 하지만 점점 자주 가게 됐습니다. 주말에 가서 월요일에 돌아오고, 수요일에 다시 가서 금요일에 돌아오고, 재택근무라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곳에서도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 오셨어요? 네, 보고 싶어서요. 저도 기다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영 씨, 네, 여기 기대도 돼요. 편하게.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따뜻했습니다. 안전했어요. 그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편해요? 네, 정말 편해요.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어느 순간 저는 잠들어 있었어요. 그의 어깨에 기댄 채로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떠보니 담요가 덮여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저를 깨우지 않으려고. 아버님, 일어났어요? 잘 잤어요? 네. 언제 잤어요? 1시간쯤 됐어요. 왜 안 깨우셨어요? 편하게 자는 것 같아서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1월 중순이었어요. 저는 거의 그의 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서울 집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들렀어요.
친구들은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뭔 일 있었어요? 저는 친구와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미안해요. 아버님, 왜요? 제 때문에 아버님도 안 좋은 소리 들으실 텐데.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지영 씨, 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둘이잖아요. 하지만 지영 씨가 힘들면 그만둘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요. 정말요? 네. 저는 아버님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지영 씨. 그럼 계속 만나요. 네. 계속 만나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날 밤 저는 다시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늦은 밤에 대문이 열리고 그가 나왔어요. 왔어요? 네. 그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꽉. 힘들었죠? 네. 이제 괜찮아요. 제가 있으니까. 저는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고 있었어요. 등을 토닥이면서 3월이 됐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지영 씨, 네, 같이 살까요? 네, 서울 집 정리하고 여기로 이사 와요. 정말요? 네, 어차피 매일 오잖아요. 이제 아예 같이 살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와줄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갈게요. 그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일주일 후 저는 서울 집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집만 챙겨서 그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이제는 우리 집이 됐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특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가 있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설거지를 같이 하고 산책을 같이 하고 저녁에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밤에는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지영 씨, 네,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그가 제 손등에 키스했습니다. 평생 함께 늙어가요. 네, 사랑해요, 지영 씨.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키스를 했습니다. 길게, 깊게, 사랑을 담아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되었어요. 마당에는 꽃이 만발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텃밭을 가꿨어요. 토마토, 상추, 고추를 심었습니다. 지영 씨, 토마토 봐요. 빨갛게 익었어요. 정말요? 우와, 예쁘다. 같이 키운 거니까 더 예쁘죠? 네. 우리는 웃었습니다. 행복하게. 어느 날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요. 저 아버지랑 같이 사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네, 아버지가 외로워하셨거든요. 지영 씨가 곁에 있어 주니까 감사해요.
고마워요. 행복하세요. 둘 다. 네. 당신도. 통화를 끝내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호한테 연락 왔어요? 네. 뭐래요? 행복하래요. 우리 둘 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그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지영 씨, 네.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오래오래. 네. 함께 늙어가요. 우리는 키스를 했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꽃향기 가득한 마당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사랑은 용기라는 걸. 나이도, 과거도, 사람들의 시선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만 있다면 사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45의 저와 66의 그가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이죠. 세상의 시선을 넘어설 용기, 과거를 내려놓을 용기,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 그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영 씨와 진수 씨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